학년초 진단평가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학년초 담임 교사와 학교 개개인의 출발점을 진단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 설계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학년초 진단평가는 종합적인 진단 활동을 통해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영역을 진단하고 발달사항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진단활동 영역의 진단요소 결과 기록에 대한 표가 있는데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읽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진단평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3월이 되면요, 진단평가에 대한 검색 키워드 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진짜. 예를 들면 뭐 문제를 하나 올리면은 그 문제를 다운받기 위해서 하루에도 뭐 5,000분 이상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네. 지난 제가 초등마음의 데이터 결과를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는 만큼 어머님들이 진단평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3월 중 시행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 범위는 이전 학년도 국어와 수학, 네. 수학 아니고 수학이에요. 네. 핵심 성취 기준입니다. 진단평가는 보통 2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학년 초에 국어, 수학 등 과목별 이전 학년의 성취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출발이 됩니다. 출제가 됩니다. 이전 학년의 전 범위에서 출제되므로 따로 평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혹시 불안한 마음에 꼭 준비를 하고 싶다라면 작년 교과서를 훑어보며 학습 주제를 살펴보고 어려움을 느꼈던 단원을 중점으로 읽어보거나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 이제 전 학년에 오답 노트 같은 경우를 만들어 놓은 게 좋겠죠, 여러분. 그러면 3학년이 올라가서도 전 학년에 주로 오답 노트 통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틀렸던 문제를 좀 점검을 하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오답 공책이나 배운 공책으로 정리하는 친구라면 자신이 정리한 내용을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새학년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저학년은 3R, 뭐죠? 여러분, 리딩, 그렇죠? 읽기, 라이팅, 쓰기, 네, 세마기, 뭐, 이거를 이제 3R이라고 합니다. 네. 생활 속에서 꾸준히 반복 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학년은 지난해 동안 부족했던 단원이나 영역을 새학년 학습에 앞서 이전 교과서와 참고서를 활용해서 되짚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계형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학은 이전 학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 학습이 어려워지므로 새학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예습이 아니고요. 반드시 복습! 방학 때.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복습이 되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이에요. 제가 아는 모 과외 선생님, 모 과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수학을 꽤 잘하는데 이제 선행학습 위주로 좀 많이 봐주세요라고 하면 아이의 지금 상황을 진단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100의 9은 복습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오더라도 명확하게 명쾌하게 아이가 내게 된 게 아니고 계속 공부의 양을 늘려서 가다 보니까 고학년이 돼서 이제 중등 고등으로 넘어가서 무너지는 이유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습을 해서 철저하게 안 틀리도록 하고 선행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 내 아이는 똑똑해요라는 착각 속에서 사신다는 거죠. 복습이라는 겁니다. 복습.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한 번 배웠으니 다 한다고 넘어가지 말고 꾸준히 복습하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선다형 문제나 단답형 주관식 문제로 출제되므로 학교에서 평가를 처음 접하는 저학년 학생들도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학습 외 진단활동 준비도 시켜야 할까요? 자, 정서 및 사회성, 신체 및 감각, 인지 발달 등은 하루 이틀 연습한다고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3월 한 달에 걸쳐 지속적인 관찰과 진단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이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집을 나설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 학년 초에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기본 준비물을 준비하고 힘들겠지만 잘 해낼 거라는 믿음과 응원의 마음을 듬뿍 전해주시면 아이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듬뿍
전해주실 때 그냥 빈손을 전해주시면 마시고요. 하다못해 초콜릿이나 아니면 용돈 1,000원이라도 해주시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이건 뭐 사견입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심신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시기이므로 신경 써서 일찍 재우고 아침 식사도 꼭 챙겨주세요. 아침을 거르는 학생일수록 매사 의욕이 없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 쉬워져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두뇌 활동을 위한 에너지 부족으로 학습 효과도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담임선생님과 진단평가 결과를 보고 학급 구성원의 각 과목별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수업 수준을 결정합니다. 또한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있다면 이전 학년에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과정도 거칠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가정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과가 궁금하거나 걱정되면 학년 초 상담 주간에 방문이나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단평가는 대부분 학생들이 80% 이상의 성취도를 달성하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출제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네요. 아시겠죠? 여러분. 대부분 다 이제 결과를 가정에다가 잘 이야기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이 결과를 알고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다라면 학부모 상담 주간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시거나 못 가신다라면 이제 문자나 전화, 가능하면 뭐 이렇게 문자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모든 전화를 다 받으면 사실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특히 선생님께 문자나 전화는 언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선생님이 퇴근하시는 오후 6시 이후로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여러분 가정 파괴범 되시는 거거든요. 예. 진짜요. 모든 어머님들이 내 자식이만 소중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6시가 지나면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의 엄마, 부모로 돌아가요. 동일하게. 그런데 내 아이에게 애정을 똑같이 여러분처럼 애정을 쏟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 정말 그거는 언어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퇴근한 이후에는 여러분의 전화나 문자는 한 가정에 언어폭력을 가하는 거랑 같다. 그게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아시겠죠? 수업 중에 문자랑 전화를 하셔갖고 선생님 퇴근 전에 뭐 아이들 수업 끝나고 나서 통화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밤 10시, 11시에 그 선생님한테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